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자, 어제 내 마녀의 날을 잘 넘기는 듯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2,700선을 반납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사실은 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떨어진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질적으로 어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장세였는데 오늘 일단은 하방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좋지는 않았죠. 이제 물가에 대한 공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PPI 발표가 됐는데 2월 수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사실은 도매 물가에 해당되는 이 공급자 물가지수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만큼 중요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된 CPI 수치 자체가 워낙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도매 물가라도 좀 잘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만 도매 물가마저도 예상을 상회하다 보니 이제 시장의 시선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연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극이 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엔비디아도 크게 밀렸고 테슬라도 뒷걸음질 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의 방향성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0.88% 하락, 코스닥 시장은 0.5% 가까운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은 외국인이 발을 빼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누적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3,7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포지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가장 많이 팝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팔다 보니 이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 지수 기여도가 높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40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자, 이쪽은 메이저 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은 45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767억 원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1,000억 원 이상 사자세 보입니다. 자,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등의 단기 급등했던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담고 있는 종목은 뭘까요? 어제 코스피의 상승에 아주 큰 힘을 보태줬었던 밸류업 관련 기업들, 외국인은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지주, 현대차,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DB 손해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금융사, 완성차 계속 외국인들은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주요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세로뉴스로 몇몇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메이저 주체들은 이런 종목들 흔들릴 때도 담아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삼성전기 오늘 시세 분출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접근 늦지 않은 건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중 갈등의 골,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때리기에 나서면서 그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CDMO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도 포착이 되고요. 중우장대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고 메이저 주체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밸류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외국인이랑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중우장대 섹터 특히 현대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 가장 윗단의 지주사죠. 이 현대그룹 쪽에 중우장대가 많은데 최근 건설기계와 조선이 빛을 보면서 이 HD 현대그룹 쪽이 시세가 좋은 모양이고요. 기관이 많이 담습니다. 이게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많은 검색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오늘 같은 날요. 리노공업의 시세, 질주가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반도체가 밀려도 리노공업은 덜 밀리는 상황. 그리고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또다시 질주가 나오면서 다른 반도체 전약 후강의 패턴을 이끌고 있는데 반도체도 오늘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금요일다운 시장이에요. 네. 좀 힘들죠. 네네. 사실 최근래 들어서 한 한두 달 정도 금요일 시장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마다 토요일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 모르니 네. 일단 피하자라는 심리로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진 않았잖아요. 네. 그 과거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한 줄 평 듣고 탑10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만기 때 장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었어요. 그 강도가 강하면서 지수 회복이 나타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물량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출회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2거래일 연속 시장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산업재 형태가 강하고 기술주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 그다음에 아까 짚어주셨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의 부담도 존재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전거래일부터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부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밀리는 거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달리는 말에 좀 탑승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IT 대표적으로 HBM 후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올해 나올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또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꽤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HBSP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좋지만 우리가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고 조금 추후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과 관련돼서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공정상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관련해서 밸류 같은 경우를 올려놓은 종목 같은 경우 좀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다음의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IT 업종을 통해서 한번 드려봅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바로 반도체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반도체도 지금 온도 차이가 좀 나오긴 하지만 반도체 투톱이 좀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일단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 그 밑에 소부장단 어제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네. 마음도 흔들릴 뻔했는데 네네. 오늘은 좀 중심을 잡고 제자리 찾아가는 기업들도 또 속속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네. 먼저 평가 들어볼까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기업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우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이닉스를 먼저 접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금 무시하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삼성전자를 우리 뭐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등한시하는데 그러면 어떤 요소가 바뀌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부분은 네. 디램이라든지 낸드의 수요 회복입니다.
가격 회복은 먼저 나타나고 있고 1분기 실적 발표 시점으로 해서는 감산이란 단어를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레거드 측면에서 먼저 실적 회복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정도의 탄력성 같은 경우는 역시 HBM에 대한 진행입니다. 수율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이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실제 확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72,000원 구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주가 탄력도 같은 경우 복원력, 강도 그런 부분에 SK 하이닉스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을 비교하자면 우선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2,000원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연결해서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 지표 측면으로 우리가 그냥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소부장에 더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리노공업을 필두로 해서 눈에 띄는 종목도 있고 아직도 소외돼서 저 바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레거시가 특히 네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새롭게 접근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걸까요? 밸류 매력은 레거시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가격 반등을 대입을 해봤을 때 실적 회복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 부품업체 소재? 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소재 부품이라고 하면 리노공업 같은 테스트 소켓 뭐 이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물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후공정단의 영향을 좀 예.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소외돼 있는 낸드 디램단의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낸드 디램.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한솔케미칼, DNF, 그다음에 장비 쪽이긴 하지만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종목들이 좀 소외가 받고 있죠. 예. 그런데 1분기 대형 IT사들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소재 부품주들이 먼저 반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전공정단의 장비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바닥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의 속도가 붙는 시점은 고객사의 투자 사이클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 투자 사이클이 진행될 때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의 탄력폭이 강합니다. 네, 그걸 기다려 보는 거죠. 좀 더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시점에 투자 사이클에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빠르면 올해 말로 보이고요. 그렇게나 멀어요? 네네. 아무래도 감산 실수 회복 그러면서 이 고통의 구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서 증산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HBM 쪽에서 지금 미세화 부분이 조금 더 초점에 맞춰 있다 보니까 뭐 레거드 쪽 같은 경우는 빠른 증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연말 가까이 갈수록 한 찬바람 불 때 다시 네네. 여쭤봐야겠네요. 레거시 네네. 쪽.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는 사이클에 진입하는 관련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말씀을 주셨고 삼성전기는 무슨 일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에 대한 목표치 상향이 나타났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핸드셋 쪽의 실적 회복입니다. 그다음에 MLCC 가격의 반등인데 네, 휴대폰 쪽이군요. 네, 2% 부족합니다. 왜요? 네, 2% 부족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갤럭시 24 시리즈의 뭐 온디바이스 구현을 바탕으로 판매가 늘었고 그러면서 뭐 MLCC 가격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반등이 나왔다라는 시각인데 이게 실제 수요가 드라이브가 걸려야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영업이익 추정치의 일부 상향이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 가격인 15만 원대 중반은 쉽게 뚫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지금 가격대에서 상승 룸이 크진 않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방 수요가 휴대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거기가 좀 살아나야겠다 이런 코멘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중립 의견으로 정리하고 본다면 나머지 지금 그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섹터, 소재, 부품 이렇게 반도체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종목은 레거시 쪽으로 본다면 한솔케미칼, DNF 하나 더 있었는데 유니테스트 장비단 이렇게 세 가지 오늘은 새롭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탑10으로 돌아가서 잠깐만요.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삼성 SDI가 좀 걱정돼가지고 오르는 건 짧고
떨어지는 건 우수수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우리가 밸류에이션 매력은 주가의 반등 시점부터는 확인이 됐어요. 예. 주가 수익 비율 10배 수준, 그 정도가 바닥이구나 확인이 되었는데 모멘텀은 46 시리즈 배터리, 여기 더해져서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당장 상용화가 우선은 아닙니다. 2년 뒤인가요? 네네. 상용화가? 2025년, 각 2027년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을 주가에 투영해서 가지고 온 거죠. 한 30% 정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당장 반등이 추가로 나오기에는 체력이 좀 딸립니다. 네, 그렇다 예. 보니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고요. 주가 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다가오는 시기 때 실제 뭐 2025년, 27년 이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가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아요. 예. 실제 수준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쉬어가서 그런지 네.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쪽에서 시세가 나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인데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조선 급등세, 오늘도 시세가 괜찮고 조선사들이 흐름이 좋으니 기자재가 덩달아서 웃는 양상입니다. 네. 실적 올해 턴어라운드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건 작년부터 사실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네. 지금 포인트는 미국 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조선도 포함시킬 것이다 라는 뭐 어떠한 관측 덕분에 힘을 받고 있는데 조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사이클 상으로 슈퍼 사이클의 돌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네,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변화. 그게 핵심이다 보니까 아하, 네. 전체 식당에 차려져 있는 밥의 그 양이 네. 그대로인데 네네. 그 밥을 나눠서 먹었던 걸 조금 더 우리가 뺏어오는, 그러니까 파이 그렇습니다. 싸움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이 공급적인 요소에서 수요가 견인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변수가 긍정적인 게 예. 4월에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항로에 대한 부분에 추정치를 대입해서 탄소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했는데 이제 실거리에 대해서 실제 탄소 배출을 측정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존 선박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신선박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전체 선박의 한 40% 정도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선박의 교체 수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 언제 정도? 4월입니다. 4월이에요? 네, 이제 얼마 안 도래를 한 거죠. 남았군요. 네네. 그거 우리가 다 뺏어오면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뭐 탱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기보다는 고부가가치선 선박. 어떤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겠고요. 하나오션. 한화오션. 네, 그다음에 뭐 물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강하기는 한데 우리가 베타, 즉 이익이 발생할 때 시가총액의 흐름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은 살짝 눈치는 보는데 지금 말씀 주신 두 종목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하나오션은 접근이 가능한데요. 예.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빨랐어요.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네,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예. 네, 주식을 접근할 때 매수를 할 때는 타이밍을 보잖아요. 네, 타이밍에 대해서는 뭐 가격적으로 한 5% 정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예.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포트에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예. 막 이렇게 종목을 늘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업재해 반응 같은 경우가 예. 사이클이 강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단기에 이렇게 시세가 나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유가 변화도 공급 때문에 맞아요. 나타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은 주가가 빨랐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화오션이 그럼 탑픽이긴 하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밥상 표현으로 해드리면 네. 밥상에 놓여 있는 밥 자체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제한된 밥 가지고 이 파이 싸움 하는 거 가지고는 시세가 어느 정도 나다 만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네.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지금 전기차도 유가도 마찬가지인데 네.
수요가 안 늘어나서 지금 그렇습니다. 주가 반등을 해도 제한이 된 거죠. 네, 조선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직은 슈퍼 사이클.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해서 수요가 좋아서 산업 자체가 붐업이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지는 않네요. 그럼 조선주는 한 중립 정도 의견으로 전체 섹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탑10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남아 있을까요? 바이오하고 로봇 이렇게 남아 있는데 로봇 가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로봇 묵직한 기업들 로보틱스 뒤에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괜찮았습니다. 레인보우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괜찮았고 오늘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화끈하게 주목을 받을 정도의 시세는 안 나와서 기사화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LG전자가 북미 최대 물류 전시회에서 AI 물류 로봇도 소개하고 삼성전자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회도 합류하고 지금 삼성 내부의 이사 움직임들 보면 임원들이 로봇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LG도 꾸준히 로봇 기업을 투자하고 있고 얼마 전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에도 또 투자를 했고 어제 당잠사에서 영상 보여드렸는데 피규어, 로봇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로봇 기술이 여기까지 갔구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이제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피규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기술력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로봇의 종착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침투에 대한 단가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 여부인데 중형차 한 대 정도의 가격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형차 한 대 가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 수 있을 거다? 네. 그때가 침투가 가능한 시기죠. 대중들에게.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될까요? 대중들이 쓴다면? 실제 우리가 그러면 차량과 관련된 부분 외에 차량을 대체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동에 대한 수단 부분들. 로봇이? 네네네. 이동수단으로요? 네네.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고 여기 더해져서 물류적인 부분들. 물류. 네, 그다음에 약간의 심부름 형태들. 심부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넓게 생각을 해봐요. 테슬라의 매출 구조 같은 경우가 차량 판매와 그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매출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상용화되면 테슬라는 이론적으로 매출이 2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테슬라에 대한 고민을 단순히 차량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에 놓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먼 미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상용화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그런데 말입니다 님께서 집사 로봇 요리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다 해준다. 보디가드 로봇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제 공개된 피규어 로봇 영상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먹을 거 있어? 했더니 사과가 유일하게 먹을 거니까 그걸 집어서 주기도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와, 이 인공지능 로봇이 확실히 기술은 어느 정도 빠르게 진입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상용화 되느냐 비용 문제도 있고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걸리긴 하지만 자, 미래가 참 이제 흥미롭습니다. 어떤 미래에 우리가 정말 살게 될지. 그로 인해서 사업적으로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런 것을 이제 그려가는 것도 한 가지의 흥미로운 작업이고 그를 통해서 또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탑10 함께 하셨고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